영화 스포는 귀를 닫아야 하지만 주식 스포는 귀를 활짝 열어야 합니다. 내일장 놓치면 안 될 핵심주를 알아보는 주식 스포일러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주식을 사더라도 연내 배당을 받지 못하는 배당락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오늘 증시 강한 모습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장중에는 2,590선까지 밀리면서 배당락일 쇼크가 현실화되는 듯 했는데요. 곧바로 낙폭을 줄이면서 상승 전환했습니다. 자, 김도현 대표님, 내일장은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어제를 기점으로 해서 배당 기준일과 그리고 양도세 관련 이슈가 모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증시를 누르는 이벤트들이 상당 부분 해소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래서 글로벌 증시랑 좀 더 동조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배당락 때문에 이 조정을 받는 종목들이 많은 모습이지만 오늘 이 조정받는 종목들을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시면서 좋은 기업들을 좀 더 모아가는 기회로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제는 여러 가지 불안한 요인들이 사라졌으니까 저가 매수의 기회라는 점도 언급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내일은 바로 올해 증시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네. 자, 그래서 내일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 많으실 텐데요. 자, 이 부분은 우리 김현우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마지막 거래일에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죠? 네, 일단은 이제 PC 발표 이후에 금리 인하 기대가 높아지면서 원달러 환율도 다시 1,300원 선을 하회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외국인의 견조한 수급이 계속 뒷받침되고 있는 상황이고 미증시도 상승 랠리를 이어가는 상황으로 이제 S&P 500 지수는 코로나 양적 완화 시기에 사상 최고치에 그 최고치에 지금 경신까지 근접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결국 국내 증시에도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연말 휴장을 앞두고 좀 대체적으로 관망세가 우위를 보이겠지만 충분히 내년을 바라보고 좀 적극적인 자세로 시장을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두 분 모두 어떻게 보면 이제 내년을 위해서 긍정적인 관점을 갖자라는 점을 언급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요. 마지막 거래일인 내일 과연 우리가 어떤 섹터를 눈여겨봐야 할까요? 두 분이 스포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자, 준비하신 내일장 핵심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요, 김도현 대표의 자동차 부품입니다. 자, 자동차 부품, 최근에 이제 자동차주들이 은근히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동차 부품주가 기대되는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네, 오늘 제가 가져온 스포일러 종목은 바로 자동차 부품인데, 그런데 이 오늘 스포일러 종목이 공통점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예. 그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면 첫 번째, 6개월 내에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요한 중장기 이평선들의 이격도가 밀집되어 있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강소기업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총은 700억 원대 수준의 저평가 기업이라는 점인데, 이렇게 실적이 좋거나 좋아지고 있고, 그리고 주가를 상승시킬 만한 이벤트 또는 재료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가 상승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한번 공부를 해보셨으면 좋겠어서 제가 오늘 스포일러의 종목들을 가져왔습니다. 예, 자동차 부품 섹터 생각해 보게 되면은 현대차와 기아와 함께 커플링돼서 움직이는 경향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자동차 부품 섹터에 대해서는 우리 김현우 대표님께서 혹시 제3의 관점이 있는지 한번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혹시 자동차 부품 섹터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제 종목 치트키 시간에도 이제 현대차 관련해서 좀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단 자동차 부품주가 또 어떻게 보면 오늘 제가 준비해온 스포일러 종목과도 좀 접점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물론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도 좋게 보고 있는데, 말씀하셨듯이 이제 현대기아차가 미국, 유럽에서 너무나 잘 팔리고 있고, 최근 주가 역시도 우상향 흐름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중소형 자동차 부품주들도 이제 흐름이 좀 긍정적이지 않겠나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네, 역시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는 저평가 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인상 깊었거든요. 그렇다면 김도현 대표님의 저평가된 기업 탑픽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구형테크라는 기업입니다. 이 네. 기업은 대구에 소재한 자동차 부품 업체로 주로 차량 시트 그리고 차체형 브라켓 등을 생산하고 있으며 주요 고객사는 현대차 그룹을 두고 있습니다. 시총이 770억 원 수준인데 2023년 3분기까지 매출이 2,689억 원을 기록을 하였고 영업이익은 255억 원을 기록을 하였습니다. 매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는 강소기업이고 그리고 구형테크는 올해 전기차용 배터리팩 케이스와 관련해서 시총의 절반 수준인 이 380억 원을 들여서 공장을 신규로 증설을 하였습니다. 내년 3월 말까지 완공 예정인데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내년에 앞서 말씀드렸던 실적들보다 더 큰 실적이 기대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기업은 SG 글로벌이라는 기업입니다. 이 기업은 충청 지역에 있는 자동차 시트 그리고 시트 커버 전문 기업인데 이 종목도 시총이 714억 원대 기업으로 올해 3분기까지 실적이 전년 동기 대비 매출이 무려 40%나 증가를 하였고 그리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에 성공을 한 기업입니다. 이 종목 실적도 실적이지만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곧 토지 보상금으로 290억 원을 수령을 예정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총의 40% 정도 해당하는 금액인 것이죠. 금액의 수령은 이 등기의 이전 예정일인 1월 말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이 시장에 부각된다면 주가 변동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궁금증인데 이건 왜 받는 건가요? 이거는 예상군에서 네. 그 토지를 이제 수용하면서 보상금을 주는 겁니다. 그렇구나. 자, 앞으로 주목할 자동차 부품주 탑픽 종목들 말씀해 주셨는데요. 더 자세한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카카오톡 채널 백발백중 수요일을 통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내일장 주목할 핵심 키워드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수소인데요. 자, 김현우 대표님, 수소를 기대하시는 이유 먼저 좀 들어볼게요. 일단 수소가 이제 이번에 미국 정부가 미국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청정 수소 생산 보조금 지급의 이런 세부 기준을 공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지급 기준이 조금 까다롭긴 하지만 국내를 비롯한 글로벌 에너지 기업들의 그린 수소 사업의 주목도가 올라가면서 이제 금리 인하에 따른 수소 인프라 사업도 다시 활기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여건이 형성되어가는 상황이라 보일 수 있겠고요. 이제 강원도와 삼척시 그리고 동해시가 추진하는 약 3천억 규모의 수소 저장, 운송 클러스터 구축 사업도 이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한 상황에서 현대차도 다가오는 CES 2024에서 수소 사회로의 전환을 앞당길 종합 수소 솔루션 공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반기 동안 이제 계속적으로 조정이 지속되었던 수소 섹터도 이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예, 김현우 대표가 언급한 수소 섹터 생각해 보면 오랜 기간 주가가 정말 무거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자, 이 뭐 좋은 이야기만 또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김도현 대표한테 수소 섹터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옛말에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이 없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소 섹터는 여태까지 한 번도 잔치를 벌여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갈 때가 되었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그 이유는 이 신재생 에너지와 이 수소 에너지가 서로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수소 산업도 같이 성장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서로 상충되는 의견이 나올 줄 알았는데 네. 예, 소문 안 난 잔치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긍정적이지 않겠느냐 네. 그런 의견을 주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수소 섹터에 대한 김 대표님의 핫 종목 들어볼 텐데요. 자, 그 전에 지난주에 말씀해 주셨던 YIK가 신고가 경신을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오른 건가요? 네, 지난 방송에서 이제 YIK를 히든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2대 주주로 있는 점과 이런 앞으로의 수주 확대 기대 등의 투자 포인트들을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최근 CXL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52주 신고가 경신과 함께 지금 소문난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30% 가까운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오늘 그래서 이제 준비해 온 종목도 좀 네. 유심히 같이 살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수소 섹터에서 소문난 잔치가 될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제 수소 관련주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종목은 두산 퓨얼셀이라는 종목인데요. 두산 퓨얼셀은 이제 수소 발전 연료전지 사업을 영위를 하면서 국내 발전용 연료전지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박용 연료전지나 모빌리티 파워텍 등의 이런 수소 신사업도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보시면 되겠는데 상반기 실적은 다소 부진했지만 앞으로 이런 수소 경제 활성화 계획과 맞물려서 두산 퓨얼셀이 높은 점유율을 기반으로 수주 기회가 확대됨에 따라서 실적 개선과 함께 주가 역시 턴어라운드 가능성이 높은 시점이라 판단이 되고요. 네. 이제 내년 초 발표될 분산에너지 특별법 시행령을 통해서 데이터 센터나 산업용 발전용 연료전지에 대한 이런 수혜와 함께 내년 수소포스가 또 출시됨에 따라서도 모빌리티한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점도 주가에 앞으로 긍정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 생각해 보면은 한 2년 전이었던가요? 한 3년 전에 한참 네. 주식시장 동학개미 운동으로 달아오를 때 이제 수소 관련 섹터도 잠깐 부상을 했다가 맞아요. 그다음부터는 정말 한 2, 3년 동안 재미없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이제 소문난 잔치가 아니고 소문도 없는 잔치가 돼버렸는데 네. 예, 그래서 히든 그 섹터가 됐었어요. 자, 그렇다면요. 우리 김 대표님께서 준비하신 수소 관련 섹터의 히든주 예, 그게 뭡니까 도대체? 네, 히든주도 물론 준비를 해왔고요. 네, 히든주로 종목명은 공개는 할 수 없지만 네. 힌트를 조금 드리자면은 이제 지난 21일에 이제 현대차가 CES 2024에서 수소 에너지 전환 전략을 공개하겠다는 소식이 처음 공개되었을 때 20% 가까이 단기 급등세를 보이기도 했던 종목이다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기업 역시도 이제 독자적인 가공 기술을 바탕으로 수소연료 전지용 핵심 부품을 제조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이제 트럭이나 버스 등 이런 대형 차량들은 출력을 내기 위해서 그만큼의 대형 배터리가 들어가게 되면은 배터리가 무거워서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 수소차 산업이 대형 차량 위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동사의 수소 연료 전지용 핵심 부품 수요 또한 늘어남에 따라서 이런 실적 또한 개선되는 흐름이 예상된다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과거에 수소 인프라 부양안 등의 이런 모멘텀이 굉장히 좋았을 당시에 상장일에 역사적인 신고가를 경신했던 종목인 만큼 향후 수소 산업 성장 기대감이 주가에 긍정적으로 반영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김현우 대표의 수소 관련 섹터, 오랫동안 숨어왔던 수소 섹터의 히든 종목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요, 카카오톡 채널에서 백발백중 수요일을 검색하시면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의 핵심 업황 살펴봤는데요. 여러분의 현명한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라면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투자의 최종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신중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소문난 명사수들의 투자 가이드 백발백중, 내일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